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나시면요. 아마 냉장고에 있는 당근을 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평생 당근을 잘못 먹어왔구나 하는 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당근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핵심 영양소인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무려 60%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60%라는 숫자, 그게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은요, 당근을 그냥 주황색 채소로 보는 게 아니라 조리법 하나로 캡슐 없는 영양제이자 또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을 위한 천연 투석제로 만드는 거의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와, 천연 투석제요? 네, 왜 생으로 먹는 게 비효율적인지, 그리고 이 60%의 차이가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과 노화시계에 어떤 극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저처럼 평생 당근 스틱을 건강 간식이라고 아삭아삭 씹어 먹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변론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왜 그게 그림의 떡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건가요? 영양소는 있는데 흡수를 못한다는 거잖아는. 바로 그겁니다.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가 좀 까다로운 성격이거든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이요? 네, 이름 그대로 기름하고 친하다는 뜻이죠. 기름 없이는 몸에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겉돌아요.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이 귀한 영양소가 아주 단단한 세포벽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 감옥이요? 네, 우리가 당근을 생으로 그냥 씹으면 이 세포벽이 거의 파괴가 안 돼요. 결국 우리 소화기관은 그 감옥문을 열지 못하고 영양소를 그대로 배출해버리는 거죠. 와,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당근의 영양소는 그냥 구경만 하고 섬유질만 섭취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꽤 많은 부분을요.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그 단단한 감옥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열하고 기름이라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열을 가하면 그 단단했던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문이 활짝 열리고 베타카로틴이 밖으로 나오죠. 그때 좋은 기름을 살짝 뿌려주면 그 기름이 베타카로틴을 하나하나 코팅해서 우리 몸이 아, 이건 흡수해야 할 영양소구나 하고 착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하, 이 두 가지 조건이 딱 만났을 때 비로소 흡수율 60%라는 잠재력이 터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에서 추천하는 가장 효율적인 황금조리법,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쉬운 것도 또 좀 알려주시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역시 찜입니다. 찜이요? 네, 5분에서 10분 정도 너무 무르지 않게 쪄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네. 찐 당근을 접시에 담고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살짝 둘러서 먹는 겁니다. 찌는 과정에서 세포벽이 열리고 마지막에 기름으로 코팅한다. 이 원리를 가장 단순하게 적용한 방법이죠. 볶는 방법도 있던데 이건 좀 특이하더라고요. 보통은 기름부터 두르고 볶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물볶음이라는 걸 제안해요. 이건 좀 생소한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물볶음의 핵심은 기름의 산화를 막는 데 있습니다. 기름의 산화요? 네.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구고 기름을 부으면 그 과정에서 기름이 산화되면서 오히려 몸에 안 좋은 물질이 생길 수 있다. 이 점을 자료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기름 대신에 소량의 물이나 채소 육수를 먼저 붓고 당근을 익히는 겁니다. 사실상 볶듯이 찌는 거죠. 그렇군요. 당근이 부드럽게 다 익으면 불을 끄고요. 팬에 열기가 한꼐 식었을 때 기름을 넣어 버무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 흡수는 극대화하면서 기름의 산화는 피할 수 있는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영양소 흡수율 높이려다가 다른 위험을 만들지는 말라는 거군요. 굉장히 세심한 접근이네요. 마지막 방법은 아예 다른 음식이랑 합쳐버리던데요. 익힌 당근 소스. 이건 사실 좀 맛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건강에는 좋겠지만 당근이랑 캐슈넛을 갈면 좀 밍밍하지 않을까요? 하하, 아주 실용적인 걱정이시네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고려한 것 같아요. 이게 익힌 당근의 단맛하고 캐슈넛이나 두부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합치는 원리거든요. 여기에 소금, 후추, 레몬즙이나 허브 같은 걸 조금 추가하면 아주 훌륭한 소스나 스프레드가 된다고 해요. 중요한 건 이렇게 단백질이랑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재료랑 같이 갈아버리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더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죠. 맛이 없으면 아무도 안 먹을 테니까 어떻게 맛있게 만들지에 대한 팁도 같이 제공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는 법은 알았으니까 이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 가장 저를 사로잡았던 표현이 당근을 천연 투석제, 신장 청소제라고 부르는 부분이었어요. 이건 좀 과장이 섞인 비유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그냥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근거를 따라가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과거 유럽 농부들이요,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로 오염된 땅을 정화하려고 일부러 당근을 심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네, 땅을 정화하려고요? 네. 당근의 뿌리가 땅속의 독소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토양을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그건 그냥 비유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땅에서 독소를 빨아들이는 거랑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게 같은 원리라는 건가요? 네. 자료들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당근의 그 특수한 섬유질이 가진 흡착 능력이 핵심이에요. 흡착 능력. 땅속에서 중금속에 달라붙었던 바로 그 힘이 우리 혈액 속에서는 특정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에 달라붙어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폐물을 딱 붙잡아서 신장이 더 쉽게 걸러내고 배출하도록 돕는 거죠. 와, 말 그대로 자연이 설계한 미세한 스펀지가 땅을 청소하고 이제는 우리 몸을 청소하는 셈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단순히 해독에 좋다 이 수준이 아니라 작동 원리 자체가 정화에 맞춰져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그냥 꾸준히 먹으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이 아주 구체적인 집중 전략을 제안합니다. 집중 전략이요? 네, 바로 일주일에 5일, 2달간 집중 섭취. 어쩌다 한 번 먹는 걸로는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거죠. 아, 2달 정도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너댓 번 꾸준히 익힌 당근을 섭취했을 때 신장과 간의 해독 기능이 활성화되는 걸 체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뭐 단기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의 정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하죠. 몸의 정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 그 과정이 결국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치겠군요. 다음 주제인 면역력과 노화 방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맞습니다. 몸속 쓰레기를 잘 치우면 당연히 방어군인 면역세포들이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겠죠. 여기서 베타카로틴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드러납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 즉 재료거든요. 전구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타민 A는 면역력에 필수적이지만 영양제로 과다 섭취하면 간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요. 네, 그 얘긴 들어봤어요. 하지만 당근을 통해 베타카로틴으로 섭취하면 우리 몸이 정말 똑똑하게도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바꿔서 씁니다. 창고에 재료만 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거죠. 아, 그래서 과다 복용 위험 없이 안전하게 면역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안전한 맞춤형 비타민 A 공급원. 뭐 그런 셈이네요. 노화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특히 활성산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많이 들어는 봤지만 이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거든요. 아,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는 비유가 있어요. 네. 깎아놓은 사과를 공기 중에 두면 갈색으로 번하잖아요. 아, 네네. 그쵸. 그게 바로 산화, 즉 녹쓰는 과정입니다. 활성산소가 사과 표면의 세포를 공격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매일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나쁜 공기, 가공식품 같은 것들이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를 만들고 이 녀석들이 세포를 공격해서 늙고 병들게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몸이 안에서부터 녹쓰는 겁니다. 아,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럼 베타카로틴은 여기서 뭘 하는 거죠? 베타카로틴은 여기서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보디가드요? 네.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공격하기 전에 자기가 대신 그 공격을 막아내는 거죠.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내 몸이 녹쓰는 걸 막아주는 방청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 효과가 특히 뇌와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뇌에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쓰레기가 쌓이면 치매를 유발하는데 베타카로틴이 이 쓰레기가 쌓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몸 전체의 녹을 방지하고 특히 뇌의 쓰레기 청소까지 돕는다. 암 예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강조하던데요. 네. 세포가 녹쓰는 과정, 즉 산화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결국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세포가 될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이 첫 단계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상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고 또 이미 생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를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들을 다료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장수촌분들 식단에 색깔 짙은 채소, 특히 당근이 빠지지 않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론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던데요. 네, 이 자료들은 과유불급을 분명히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양으로 제시하는 건 하루에 중간 크기 당근 반 개에서 한 개 정도입니다. 아,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네, 핵심은 양이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거죠.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베타카로틴이 미처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될 뿐만 아니라 카로틴 성분이 피부에 침착돼서 일시적으로 손발이 노랗게 보이는 카로틴 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그거군요. 네, 건강에 해로운 건 아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매일 조금씩 제대로 된 방법으로 먹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입니다. 주스에 대한 경고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저도 아침에 건강 주스라고 해서 당근, 사과 갈아서 많이 마셨거든요. 이게 왜 함정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죠? 그게 바로 현대 건강 상식의 큰 딜레마 중 하나입니다. 주스로 만들면 마시기 편하고 흡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게 곧 단점이 되거든요. 장점이 단점이 된다? 네, 당근을 갈아버리면 소화와 흡수를 돕는 중요한 섬유질이 많이 파괴됩니다. 남은 건 당분이랑 약간의 영양소인데 액체 형태라 소화 과정 없이 곧바로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들죠. 아, 혈당 스파이크? 맞습니다. 해독하려다 오히려 췌장에 부담을 주고 혈당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들은 건강을 위해 꾸준히 마시는 주스는 권장하지 않고 가급적 통째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씹어 먹으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와, 오늘 정말 당근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당근 섭취 규칙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째, 생으로 먹는 건 이제 그만. 반드시 익혀서 세포벽을 열어줄 것. 둘째, 흡수율을 위한 기름은 요리 맨 마지막 불을 끄고 나서 둘러줄 것. 기름의 산화를 막기 위해서죠. 네, 셋째, 양보다는 꾸준함. 하루 반 개에서 한 개를 목표로 할 것. 그렇죠. 넷째, 주스의 함정을 피할 것. 통째로 씹어서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고 혈당을 지킬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힌 당근을 캐슈넛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지방식품과 함께 먹으면 그 자체로 완벽한 영양식이 된다는 점까지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자료들을 보니까 당근은 그냥 반찬의 색깔 더하는 채소가 아니라 조리법이라는 스위치를 켜야만 그 진가가 드러나는 뭐랄까 전략적인 건강자산이었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네, 찢거나 살짝 볶고 좋은 기름을 더하는 이 간단한 행위 하나가 당근의 영양학적 잠재력을 완전히 깨워서 우리 몸에 전달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게요. 이 모든 걸 알고 나니까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우리가 오늘 당근의 비밀을 파헤친 것처럼 혹시 우리가 그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는 또 다른 흔한 식재료는 없을까요? 무조건 생식이 좋다고 믿었던 것들, 당연하다고 여겼던 조리법들을 한 번쯤 의심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네요.